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2012년이 시작됐네요.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어요. 네, 올해는 이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원하시는 싱글을 원하시면 싱글, 각종 깨백을 원하시면 깨백, 90개, 80개 다 원하시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11번째 방송에도 얘기 드렸는데 2011년을 11번째 방송으로 끝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2012년은 12번째 샷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약간 의미를 주자면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라서 제가 지금 얘기 드렸고요. 마인드 골프는 미국은 1월 1일과 2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빨간 날이에요. 휴일인데 팜스프링 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팜스프링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골프장이 한 100개가 넘게 있어요. 한 130개 정도 준다고 하는데 구글 맵으로 보면 그냥 거의 골프장만 보여요. 골프장이 거의 숙소 바로 옆에 다들 골프장이 있는데 마인드 골프가 묵었던 숙소도 골프장하고 같이 있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마인드 골프를 팔로우하고 라이크 하신 분들은 제가 간단히 베란다에서 찍은 멀리 산도 보이고 골프장도 보이는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팜스프링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열렸던 큐스쿨도 팜스프링에서 많이 열리고요. 겨울에 여기저기서 골프를 많이 치러 오는 휴양지 같은 곳입니다. 계절은 겨울이지만 여전히 약간 늦여름, 초가을 정도 날씨라서 골프 치기에는 딱 좋죠. 하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여기 기온으로는 110도, 한 40도를 넘는, 섭씨 40도를 넘는 그런 날씨라서 제가 작년에 한 110도, 화씨 110도 한 45도인가? 그 근처에 한번 쳐봤는데, 그냥 계속 무슨 드라이기 열풍을 앞에서 그냥 계속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팜스프링을 마인드 골프는 1박 2일로 잠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쉽게도 이번에 골프를 치지 못했는데 다음번 혹시 가게 되면 쳐봤으면 좋겠네요. 예, 2012년 이제 마인드 골프 첫 방송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죠? 예. 1월 6일부터 PGA 투어가 이제 시작을 해요.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인데요. 목금토일 하와이 마우이에서 열리는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라고 챔피언을 위한 현대에서 스폰하는 토너먼트라는 대회인데요. 말 그대로 2011년 투어 우승자만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아주 좋아하는 타이거 우즈는 이번 대회에 초대를 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2011년에 투어 우승은 하지 못했으니까. 맨 마지막 12월 달에 우승한 대회는 사실은 PGA 투어 대회는 아니었고, 타이거 우즈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거라서요. 예, 이번 대회에는 타이거 우즈는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 선수, 지난 대회 이제 TPC 서브그레스에서 한 플레이어스에서 우승을 한 최경주 선수는 볼 수 있고요.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미국인 나상욱 선수, 영어 이름은 케빈 나인 선수. 케빈 나는 지난해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호스피털 for Children 오픈, 되게 길죠.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는 이제 최경수 선수와 나상욱 선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인트로를 했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아이튠즈의 다른 나라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나라들이 많아서 체크하기가 일일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이튠즈, 팟캐스트 들어오는 통계를 주로 보고 통계에서 주로 들어오는 나라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일본에서도 이제 제 팟캐스트 리뷰를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튠즈 한국에서 글을 남겨주신 분은
아이디 상하이 트위스트님이세요. 제목은 중국 상해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인데, 남기신 글은 인사발령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시나 봐요. 그 타수대별 설명해 주실 때 타수대별 골프 그리고 즐기기 제 7번째 샷에서 얘기했던 거를 얘기하시나 본데요. 제 옛날 생각나서 공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 잘 맞을 땐 70대, 그냥 맞을 땐 80대, 무너지면 90대 초반을 치시는 분이시래요. 마인드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합니다. 좋은 기획으로 좋은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기주셨고요. 소위 얘기하는 고무줄 타수를 치시고 계시네요. 70대부터 90대면 거의 20타수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한 80대 좀 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시는데, 예, 귀국 잘 하시고요. 글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아이튠즈 일본에서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이디가 아마이코이, AMIIKOI, 아마이코이 님이신데, 제목은 일본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트위터랑 블로그도 잘 보고 있답니다. 저는 초보 골퍼지만 일본 골프장 말고 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 미국 골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마인드 골프는 일본은 골프 치러 한 2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일본을 잘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일본 말고 이렇게 다른 나라 골프를 얘기하는데도 재밌게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앞으로도 트위터, 블로그 계속 잘 봐주시고 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미국 계정에서 남겨주신 넘버원님은 제목을 초보자들이 좋을 듯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차분히 잘 설명해 주시네요.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제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내용도 이해 잘 되시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신다니까, 네, 앞으로도, 열심히 잘 계속 방송할 테니까,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아이튠즈에서 다른 국가들도 제가 올라오는 글들을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알았는데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좀 힘들어요. 일일이 한 번에 그냥 쭉 국가별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각 국가의 아이튠즈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마인드 골프를 들어가서 리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국가가 100개도 넘는 것 같은데 100번을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제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정도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그 정도까지는 제가 좀 가끔은 들어가 보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혹시 올리시면 저한테 블로그 mindgolf.net 블로그에 방명록에 남겨주시거나 혹시 페이스북, 트위터 하시고 계시면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꼭 검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글 남겨주신 분은 H2더수님. 이분은 지난번 지금 연속 3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트위터에 연속 2번 언급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11번째 샷을 들으면서 버스에서 혼자 웃었다고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출퇴근하거나 이동 중에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골프의 기술적인 어떤 스윙이나 자세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서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방송을 했으면 계속 화면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H투더스님은 다른 국가 리뷰 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트위터에 답글 달아드린 것처럼 이미 방법은 알았고요. 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보기가 좀 힘들 뿐입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들 다 검명해드렸고요. 아까 일본에서 올린 아마이코이님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 11번째 샷에서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봐가지고 이번 12번째 샷 녹음에 언급을 해드렸네요. 이해해주세요. 네,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아직 제목을 안 드렸네요. 제 12번째 샷, 2012년의 첫 번째 방송인 제 12번째 샷은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이런 걸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션한님, SEANHAN70님께서 저한테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첫 라운딩 나갈 때 준비할 것, 마음가짐, 에티켓, 그런 것들 경험에 비춰서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1번째 샷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그 내용들은 블로그에 이미 써놨었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주로 이번 방송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 12샷 골프 첫 경험, 머리 올리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송은 아마도 골프를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주로 초보자님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중급자 또는 그 상급자 같은 경우는 요번 팟캐스트 내용에 머리 올리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머리 올려주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 혹시 본인이 모르시고 있거나 챙겨야 될 것 또는 마인드 골프가 잘 모르고 있는데 언급 안 한 것들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보충을 하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초보자나 중급자, 상급자 다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골프 첫 경험. 말이 좀 자극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 자극적인 그런 단어를 선정했어요. 아무래도 검색 엔진 같은데 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설레어서 며칠 전부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고요. 처음 머리 올린 날을. 근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할까 긴장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그 순간이 되면 평상시 연습했던 대로 이제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혀 긴장이 되게 많이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안드로메다로 보내놓고 정신줄 놓았던 기억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이제 골프 치고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머리 올렸던 경험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프 끝나고 나도 골프장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뭘 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아쉬움하고 후회가 좀 있었던 기억들이 대부분 머리를 올리신 분들의 기억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억들은 결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첫날 밤에서 이런 경험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마인드 골프 얘기를 해보면 마인드 골프는 머리를 처음 올린 게 2002년,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이죠. 이제 첫 라운딩에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다 기억은 나진 않고요. 어쨌거나 그 새벽 라운딩, 주말 골퍼들이 많이 하는 새벽 라운딩을 예약을 해놨는데, 저를 머리 올려주신 분이 혹시 저희가 늦을까봐 그분의 집에 같이 가서 자고서 다음날 아침에 같이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출근이 아니고 같이 골프장 가기로 했는데, 늦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클럽하우스를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레 파킹도 보통 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를 같이 머리 올려주신 분이 주차장으로 이제 골프백하고 이제 한국은, 미국에는 없지만 보스턴 백이라는 옆에 옷이나 신발 같은 거를 넣는 그 보스턴 백을 이제 내려놓고서 이제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딱 내려놓고서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클럽하우스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이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클럽하우스 안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소심한 생각이 있었는지, 일단은 그냥 그 백하고 보스턴 백을, 골프백하고 보스턴 백이 놓여진 상태로 그냥 서 있는데, 그 클럽하우스 옆에 캐디 분들이 이렇게 쭉 도열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 차 들어올 때 인사를 같이 쭉 어서 오세요 라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캐디 옆에 이렇게 서 있었죠. 뻘쭘하게. 근데 캐디들이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기 이렇게 서 있나 하고. 그래서 그 캐디들을 이렇게 봤던 눈빛이 이게 생생하게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하우스 어떻게 이용하고 라카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그 홀에 갔었어요. 1번 홀에 갔는데 제 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백은 이렇게 왔는데 제 백이 없어요. 그래서 캐디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혹시 이름에 뭐라고 썼냐고. 근데 아시죠? 그 이름. 골프 백에는
그 네임택, 이름표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보면 골프 채를 처음 산 날, 그 골프 채를 판 데에서 네임택을 이렇게 써주겠다고 해서 뭘 써줬으면 이름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아, 이름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저 영어 닉네임이 켈빈이거든요. 켈빈 클라인 할 때 켈빈, C-A-L-V-I-N. 켈빈이라는 네임 태그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데 쓰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그 써주시는 분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써주셨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캐디는 그 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에서 제가 체크인할 때는 제 이름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는데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오셨고, 캐디분이 이제 저한테 혹시 백은 가져오셨냐고 물어봤고, 당연히 저는 없었으니까, 아니, 갖고 왔으니까 갖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서 나중에 캐디분이 물어보셨죠. 이름 뭐라고 썼냐 해서, 켈빈이라고 썼다니까. 캐디분이 한참 웃으시면서, 체크인할 때도 그렇게 했냐고 해서, 그렇게 안 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같이 카트를 다시 타고서, 그 백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는 데가 한참 캐디분하고 이제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웃긴데요. 그 당시에는 뭐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홀에서 이제 티샷을 하는데, 와, 뭐 이게, 뭐 기억이, 뭐 공을 어떻게 치는 게 기억이 났겠습니까? 그냥 빨리 치게 정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뒷팀도 밀리고, 앞팀은 이미 다 가 있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냥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이게 초보 골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두려움도 많고 조급함도 많고 참 힘든 경험이었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느 분에게 얘기해봐도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지금 추억을 삼고 있죠. 최근에 그 골프 업계 이 동네, 그러니까 얼바인,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살고 있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이제 골프 업계 계신 분들하고 골프를 치게 됐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그래도 어쨌거나 티칭 프로라고 그날 처음 치시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저한테 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최근에도 이제 머리를 올리는 거를 한번 했죠. 그랬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머리 올렸던 그 당시에도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블로그를 예전에 이거 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놨고 최근에 또 이렇게 부탁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팟캐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머리 올리는 골퍼들이 생각하고 챙겨봐야 될 것들 그리고 머리 올려주시는 분들이 챙기거나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 머리 올리는 골퍼들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덜한데요.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그 골프장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골프가 시작된 게 나름 있으신 분들 또는 사회적으로 좀 높으신 분들이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격식도 있고 좀 권위도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처음에 골프 연습장 갈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골프장 가는 게 아니라 골프 연습장 끊으러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걸 느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골프 문화 자체가 조금은 좀 권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골프장을 처음 가는 거는 굉장히 처음 머리 올리는 골퍼로서는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고 골프장까지는 또 어떻게 같이 가면 상관없지만 또 처음 가시는 분은 골프장까지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뭐 시간 늦으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고 그 클럽하우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라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생각할 게 너무나 많죠. 사실은 저거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인드 차원에서는 그냥 머리 올려주시는 분 말만 잘 듣고 잘 따라다니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윙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상시 연습했던 부분을 그냥 잘만 수행하면 되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고 뭐 주변의 환경도 뭐 뻥 뚫려 있고 공은 멀리 쳐보고 싶고 다른 사람도 멀리 쳤고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기술적으로는 연습한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캐디나 그런 같이 머리 올려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잘 따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권장하고 싶은 사항들은 이제 뭐 라운딩 하기 전날은 잠은 잘 오지 않겠지만 마냥 소풍 가는 것처럼 그 충분한 그 잠이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18홀을 이렇게 4시간 거의 5시간 동안 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신체적인 피로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을 잘 자는 게 좋고 또 혹시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다면 뭐 아무래도 공을 많이 잃어버릴 테니까 공은 좀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골프 장갑, 그리고 티, 그리고 뭐 해가 강할 테니까 모자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 여름같이 이제 햇살이 강할 때는 선크림 같은 것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선크림 같은 경우는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서 출발할 때 먼저 바르고 나갔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늦게 가서 좀 급하게 행동할 경우에는 선크림 바를 시간도 없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 특히 이제 머리 처음 올리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미리 신경을 써놔야 신경 쓸 게 적어드니까 그렇게 이제 선크림도 미리 바르시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골프백하고 들고 다니는 그 보스턴 백의 그 이름표 태그에는 체크인할 때 이름하고 동일하게 써 놓으셨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래야 마인드 골프가 위에서 얘기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안 하실 수 있고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인드 골프처럼 거기다가 닉네임을 적어놓은 사람이 오히려 더 없을 테지요? 아마도 그렇겠네요. 그리고 라운딩 하면서 주머니에는 가급적이면 그 여분의 공을 많이 준비해 가신 것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주머니에 꼭 넣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카트가 직접 그 페어웨이까지 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카트 패스 온이라고 해서 카트 패스로만 카트길로만 카트가 다닐 수 있어서 골프장 그 페어웨이랑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 특히 이제 공을 잃어버렸는데 공이 없으면 그 카트까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제 고생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또 딜레이 되기도 하고 뭐 실제적으로는 공을 주머니에 넣고 치는 거 좋지 않은데 그때 이제 머리 올리실 때는 그거보다는 여러모로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좀 좋으니까 한두 개 정도 주머니에 더 넣어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아무래도 이제 처음 치시는 분은 일반 골퍼들보다 좀 많이 치시고 거리도 짧게 치고 방향도 잘 안 맞으시니까 가급적이면 그 같이 치시는 분들이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이동을 좀 빨리 해주시고 샷은 좀 미리 준비했다가 자신의 샷 치실 준비가 되셨을 때 곧바로 치실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시간도 줄이고 그 치는 자신도 좀 정신적으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은 빨리, 샷은 천천히라는 말이 좀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제 이동은 빨리 하고 근데 대부분 그걸 거꾸로 하거든요. 이동은 천천히 하고 샷은 빨리 하시는데 아무래도 샷을 빨리 하다 보면 제대로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좀 크게 다치지 않거나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미리미리 좀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도 잘 모르겠으면 캐디나 같이 가신 동반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시면 좀 더 좀 수월하게 처음 머리 올리시는 날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진짜 캐디 말을 잘 들으시는 게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머리 올려주는 사람들, 머리 올려주는 골퍼들에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마인드 골프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인생에서도 멘토와 멘티가 있는 것처럼, 머리 올려주시는 분이 사실은 머리 올리는 골퍼의 인생의 전체 골퍼에 대한 이제 큰 영향을 주는 분이신 것 같아요. 골프 처음에 어떻게 머리 올렸느냐, 또 어떻게 골프 습관이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다르게 그 사람이 이제 골프를 즐기고 예절을 지키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 같은 역할인 것처럼 처음에 머리 올려주시는 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인드 골프 개인적으로는 머리 올리는 날은 사실은 뭐 어떻게 골프의 그런 스윙,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그 외적인 예절이나 뭐 에티켓이라고 하죠. 골프장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골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캐디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조금 지금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하지만 크게 잘못하면은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골프 규칙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것도 그 머리에 올리는 사람의 골프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처음 라운딩 하시는 분은 공을 곧바로 멀리 치는 게 잘 안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그날 이렇게 공을 어떻게 치는지,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리 알려줘봐야 사실은 이게 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배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기만의 스윙도 없는데 그걸 해서 고쳐지질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쳐졌으면 다들 싱글 치시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클럽을 대신 갖다 준다든지 공을 좀 닦아준다든지. 왜냐하면 캐디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원 캐디 4백이라고 한 캐디가 4개의 백, 4명의 플레이어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골프 칠 때는 제가 1명 또는 2명 정도는 케어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캐디분도 다른 분들을 더 세밀하게 또 친절하게 케어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머리 올려주시는 분이 그 사이에 있다면 더더욱 더 편안하게 골프를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딩 중간중간에 기본적인 골프 예절이나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 그냥 룰대로 설명해주면 잘 이해 못 하시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해주면 그분도 이제 그 다음 라운딩에 가서 머리 올리신 거 다음 또는 그 다음에 라운딩 가서도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와,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머리 올렸는지 참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 차원에서도 참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예절을 지키니까 피해를 안 줘서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죠.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를 놓고 칠 수 있는 범위, 우리 티샷을 하는 순서 같은 거 정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너, 보통 아너라고 얘기하는 HONOR, 아너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 전방에 공이 이렇게 쭉 날아갔을 때 4라고 외칠 때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벙커샷에서는 왜 이렇게 땅에다가 모래에다가 이렇게 그 클럽을 놓으면 안 된다든지, 그리고 퍼팅 그린에서는 동반자의 라이를 밟지 않는 게 좋다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안 밟는다라든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벌타는 어떻고 하지만 이런 것 중에 이런 걸 다 알려주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머리 올리시는 분은 그런 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번 할 때는 써먹는다든지 기억을 해서 지킨다든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머리 올리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머리 올려주시는 분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버릇화돼 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 몇 번째 샷이었더라, 제 2번째 샷에서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동반하기 싫은 골퍼가 되는 습관들. 사실은 이게 지금 머리 올릴 때 제대로 머리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버릇이 됐던 게 그러한 이제 동반자에게 같이 치기 싫어하는 골퍼가 되는 그런 습관들이 하나씩 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라운딩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제 그런 자리가 많으실 텐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라운딩에서 있었던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 같은 거, 헤드업 하지 마라, 팔로 스윙 하지 마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인데, 그럼 혹시 기술적인 내용이 있으면 라운딩 중간에 얘기해 주는 것보다 살짝,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스코어 카드에 그런 것들을 좀 메모를 했다가요, 경기 끝나고 나서 식사하거나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간단히 익스큐즈를 하고서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조언은 라운딩 중에 해주시는 것보다 라운딩 끝나고 나서 다른 이런저런 조언 해주실 때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거 잘 해주시면 분명히 멋쟁이 골퍼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인드 골프는 최근에 이제 레슨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휴대용 고속 카메라를 가방에 꼭 갖고 다니고요. 몰래 이렇게 찍어요. 왜냐면 찍는다고 얘기하면 긴장해서 잘 못 치시니까 몰래 찍어서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라운딩 끝나고 나서 식사하거나 이렇게 차 마실 때 이렇게 제가 분석해드리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때로는 이렇게 메일로 보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약간 선물 차원에서도 이렇게 분석한 거를 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곤 합니다. 그 살면서 인생에서 그 멘티한테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멘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골프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멘토가 있다면 골프를 평생 치시면서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데 있어서 멘티로서는 그런 멘토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멘토의 역할이 그 멘티의 골프 인생과 골프를 즐기고 골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얘기를 한번 했던 거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머리를 올려주신 그분께 한번 다시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 싶고요. 하여튼 그 형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프에 이렇게 빠져서 이런 일까지 하고 일이라기보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을 줄은 그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말도 드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골프를 처음 치시는 분들 그리고 골프를 처음 치시게 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 골프 첫 경험, 이 머리 올린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머리 올린다라는 표현이 예전에 이렇게 성인이 된다라는, 여자분이 성인이 된다라는 의미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와 약간 계몽 차원에서 혹시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머리 올린다라는 표현 말고 다른 용어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는 계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용어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그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토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머리 올리기라고 너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 그런 거로 불쾌해하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골프를 처음 하시는 분에 대한 골프 머리 올리기 그리고 그 골프 머리 올려주는 당사자 그리고 골프를 올림을 당하는 당사자 말이 어렵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 12번째 샷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마인드 골프의 그 골프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은 이게 61번째 골프 컬럼 61번째 번호 61번의 골프 첫 경험 머리 올리기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얘기 드린 내용들이 블로그로 써져 있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고요. 트위터는 mindgolfer예요. mindgolfer. 그래서 트위터는 저랑 이렇게 친구를 맺어주시면 팔로워 해주시면 저와 그 골프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골프로 목표를 세웠던 그런 것들을 잘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좀 즐겁게 골프도 하기도 하고, 배려하는 골프를 하다 보면 본인의 그 골프 실력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상되는 걸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번째 샷은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다음 13번째 샷에서 뵙겠습니다. 네, 빠이.